화학은 2년 동안 거의 지하실 밑에 거의 뭐 지옥을 맛봤습니다. 네. 화학이 정말 재미난 게 지정학적인 이슈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그 이유는 예민수의 경제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께서 훈훈하게 좋은 기업들을 많이 지금 소위 이제 풀어주고 계신데요. 네. 또 좋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합니다. 네. 이게 좋은 산업 이야기, 좋은 종목 이야기 항상 훈훈합니다. 이번에는 화학 섹터. 네. 화학도 꽤 이제 중국의 경제 정상화, 리오프닝 네. 쪽으로 기대하는 업체 섹터이긴 한데 그죠? 화학도 좀 올랐나요? 어떻게 생각보다는 많이 시장의 주목은 워낙 2차전 쪽으로 지금 에너지가 다가가지고 네네. 그죠? 그렇게까지는 주목을 또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화학이 좋다기보다 2차 전지 소재의 베이스는 정밀화학입니다. 그래서 네. 2차 전지 업체들이 대거 화학 업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 화학에 대한 모멘텀보다 2차 전지 모멘텀으로 화학 업종이 땡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럼 화학이 어떻게 되냐? 저는 화학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화학에도 진심인데요. 네. 화학은 2년 동안 거의 지하실 밑에 거의 뭐 지옥을 맛봤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화학 업종이 계속 나빠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화학이 정말 재미난 게 지정학적인 이슈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그 예. 이유는 이제 소위 말하는 유럽의 굉장히 글로벌 탑 그 5 안에 들어가는 큰 화학 회사들이 많은데 이런 화학 회사들이 생산 차질이 생기구나. 네, 생산 차질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용단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원재료의 천연가스 그다음에 유가 관련돼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52%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제 러시아산을 전면 금지하면서 러시아 외에 뭐 북미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 에너지를 어찌됐건 땡겨와서 써야 됩니다. 원가는 오르는 근데 거지. 원가는 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LNG, PNG가 아니라 파이프가 아니라 LNG 형태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네. 그래서 유럽에는 전통적인 이 에너지 화학 관련된 강자가 뭐 바스프란 엄청난 회사도 네. 있고요. 근데 이 유럽 내 에너지 시장에 대한 구조적 불확실성이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물류 비용까지 엄청나게 부담이 된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이 유럽의 소위 말하는 석유화학 업체들이랑 경쟁 구도에 있는 회사들이 당연히 반사 수혜를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럽의 경쟁적으로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아시아의 NCC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상당히 많은 부분의 포지션을 줄이고 탈유럽화 하려고 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비용도 부담되니까 공장을 셧다운하거나 가동률을 낮추거나 일부 공장을 설비를 폐쇄하거나 이런 형태로 있는데 결국은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도 석유화학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은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 에탄크래커 ECC나 NCC의 손익분기점 BEP가 300불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97분까지 거의 손익분기점까지 올라왔다가 작년에 뭐 거의 반토막도 더 났거든요. 네. 147불까지 빠졌다가 지금 296불 손익분기점에 거의 올라왔는데 중국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260불에서 50불 정도 사이로 왔지만 저는 올해 연말 되면 정상적인 300불 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공급이 유럽발에서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중국에서 2년 동안 엄청나게 늘려놨던 이 에틸렌 크래커 납타 크래커에 대한 증설이 확 줄어든다는 부분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공급이 줄어든 거에 대한 사실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러면 뭘로 확인할 수 있냐 기초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이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LG화학이 하는 뭐 태양광 소재 그다음에 뭐 하나솔루션이 하는 뭐 내장재나 이런 데 쓰이는 뭐 그 PVC 그다음에 아주 강점이 있는 금호석유화학의 고무 뭐 고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타이어에 많이 쓰이니까 네. 전기차가 잘 팔리면 당연히 타이어를 훨씬 엄청나게 많이 쓰니까 고무가 잘 팔리는 거고 그럼 이 밑단에 아주 밑단에 있는 다운스트림 회사들의 기초석유화학 제품의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업체들이 구조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시아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화학도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사실은 움직이는 업체들 다 화학 정밀화학 이런 쪽이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뭐 후성도 그렇고 네. 뭐 삼성정밀화 뭐 이런 맞습니다. 게 네.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쪽에서 네. 코스모도 다 뭐 네, 약간 정밀화 맞아요. 베이스의 다 그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관점을 받고 그러면 주목해 볼 만한 기업 한두 개 하나나 뭐 두 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그 양극재에 대한 기대감 말고도 지금 기초 석유화학 제품이 턴어라운드 되면 가장 크게 수혜받는 건 당연히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이고요. 예.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롯데케미칼이 갖고 있는 다른 사업부 지금 이 롯데케미칼은 수소에 또 진심이거든요. 네. 수소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밸류에이션 올리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오늘 갖고 온 회사는 이 회사도 또 엄청나게 주가를 땡겼던 회사인데 효성 TNC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효성 TNC가 중국에서 이제 스판덱스 관련된 공장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로 치면 상당히 부담 없는 수준은 맞습니다. 그럼 효성 TNC가 구조적으로 좋아지냐? 일단 첫 번째 구조적으로 여기서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적자에서 드디어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 중국에서 수요가 회복되는데 판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판덱스 판가가 급락했던 부분이 지금 판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12월 달부터 이 원재료가 이 BDO라고 하는데 이게 석탄 기반이거든요. 석탄을 기반으로 아세틸렌을 기초로 생산하는 건데 이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올라오는 부분을 당연히 효성 TNC의 이 스판덱스의 판가에 전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프레드 마진 판매 가격과 원재료 가격 차이가 좀 좋아지는 구조라고 보고 있고요. 스판덱스 가격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스판덱스 전체 시장은 굉장히 성장률이 의류 쪽에서 아주 높은 성장률을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8%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효성 TNC는 인도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지금 효성 TNC 현재 주가인 인도 공장의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작년에 이제 1.5만 톤 증설한 것까지 치면 3.3만 톤입니다. 이게 인도 내에서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인도에 관련된 이 캐파랑 시장 점유율이 지분과 이 소위 말하는 효성 TNC의 그 시장 가치에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효성 TNC가 갖고 있는 스판덱스가 최악의 시황을 거쳐서 재고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고가 과거에 2022년 7월 8월 달 재고 피크 찍을 때의 그 50일 이 최악일 때 50일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은 30일 언더까지 지금 떨어졌고요. 가동률이 60% 미만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2월 말 기준으로 확인해 본 거는 85%까지 평균 60% 미만의 가동률이 완전히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 TNC의 이 스판덱스 가격은 또 저희가 수출 데이터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키타라고 하는 이 수출 데이터 보는 데서 보시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6.7달러에서요. 2월 달 기준 7.7달러까지 10% 넘게 상승했고요. 3월 달에도 8달러를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달러 기준으로 7.5달러 밑으로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스판덱스 점유율이 효성 TNC가 압도적으로 4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연히 밸류에이션에 지금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20년, 21년에 소위 10배 오른 주식이에요, 그죠? 네. 10배가 주식입니다. 효성 TNC 대단했었는데 그죠? 그런 걸 그러니까 3% 수익 내고 7% 수익 냈다고 좋아라 팔 게 아니라 그죠? 이런 수익을 네. 하나 그죠? 내야 되는데 그죠? 효성 TNC도 10배 갔는데 2차 전지 10배 가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2차 전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네, 뭐 한 맞습니다. 3배 오르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서너 배 올랐는데, 네. 네, 화학 섹터 가운데서는 효성 TNC에 주목해 보자고 얘기하셨어요. 네.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늘 여러 좋은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